다 내 잘못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후회스러워. 며느리가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던 그날, 시어머니 마림은 또다시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요 근래 며느리 서진은 시어머니에게 손녀를 맡기는 일이 부쩍 자주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집에 있는 며느리가 매번 아이를 맡기러 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집에서 보게 된 충격적인 그것. 시어머니가 그동안 몰랐던 며느리의 비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 단층집 마당에서 박마림은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7, 남편을 보낸 지 5년째 되는 해였죠. 허리는 아팠지만 손은 부지런했어요.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대문 너머로 5살 손주 다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림의 얼굴에 주름살이 웃음으로 펴졌습니다. 우리 다운이 왔네. 며느리 이서진이 다온이 손을 잡고 들어섰어요. 38, 단발머리에 깡마른 체형이지만 언제나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만 또 부탁드릴게요. 서진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림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또 맡기는구나. 하지만 손주 얼굴을 보니 마음이 풀렸죠. 그래, 알았다. 우리 다온이랑 놀면 되지. 서진은 급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마림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맨날 바쁘다고만 하더군요. 저녁 무렵 아들 정우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41,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린 얼굴이었어요. 엄마, 다온이 잘 지냈어? 그래, 잘 놀았다. 그런데 말이다. 마림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누라,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애를 맡기냐? 도대체 뭐가 그리 바쁜 거요? 정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엄마, 서진이도 직장 다니잖아요. 그냥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긴. 나도 나이 들어서 힘들다고. 마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답답한 듯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알았어요, 엄마. 제가 서진이한테 말할게요. 정우는 다온이를 안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마림은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쓸쓸함을 느꼈어요. 아들도 요즘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전 마림은 시장을 보고 오는 길에 며느리 집에 들렀습니다. 열쇠는 전에 받아둔 게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는 며칠 된 듯한 빨래가 그대로 걸려 있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여. 마림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장대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호기심에 열어보니 약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종류가 너무 많았죠. 얘가 어디 아픈가? 마림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어요. 저녁 시간 정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상사에게 불려 나왔습니다. 김 대리,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내의 병원비, 생활비, 엄마의 불만 모든 게 어깨를 짓눌렀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는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창백했어요. 서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서진은 웃으며 답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시던?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우리가 힘든 거 말씀드릴게.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도 나이 드셔서 힘드신 거야. 우리가 좀 더 알아서 해야지. 정우는 아내의 강한 척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말 오후 마림은 동네 친구들과 정자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마림이 넌 손주 봐주느라 고생이 많지? 그게 말이여, 요즘 젊은 것들은 맨날 부모한테만 떠넘기고 자기들은 편하게 살라고만 해. 마림은 한숨을 쉬며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손주는 예쁘잖아. 그건 그렇지. 우리 다온이는 천사여, 천사. 마림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편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마림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는 애 좀 못 봐주겠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림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마림은 다시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치워뒀는데 또 어질러져 있을까봐 걱정이 됐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시나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고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이 들어 있었죠. 이 집이 대체 어찌 된 거요? 마림은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카락 뭉치가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마림은 손을 떨며 그것을 집어들었죠. 이게 뭐요?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지? 불안한 느낌이 엄습했지만 마림은 곧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다온이를 데리고 마림의 집에 왔어요.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서요. 다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서진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마림은 짜증이 났지만 참았어요. 병원? 어디 아프냐? 아, 아니에요.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금방 올게요. 서진은 밝게 웃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마림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다온이가 마림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자꾸 아파요. 밤에 화장실에서 토해요. 뭐? 그래. 마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온이는 곧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죠. 마림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진이 돌아왔어요. 얼굴은 더 헬쑥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늦었죠?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 서진아,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마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진은 다온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림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뭔가 이상해, 저 애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마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빠진 머리카락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마림은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7시 마림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나다. 너 서진이 요즘 상태 알고 있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마림은 어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다온이가 그러는데 밤에 토한대. 너 알고 있었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이 무슨 확인이요? 너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마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답답하게 한숨을 쉬었죠. 엄마, 지금 회사에서 전화 받기 힘들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림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마림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라.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엄마, 저 밥은 괜찮아요.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림도 마주 앉았어요. 정우야, 솔직하게 말해봐. 서진이 어디 아픈 거 맞지?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서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근데 제발 서진이한테 직접 물어보지 마세요. 서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병원은 왜 가는데?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면 서진이가 더 부담스러워해요. 정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마림은 답답했어요.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죠.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며느리 편만 들고.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정우가 돌아간 후 마림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마림은 다시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서랍, 심지어 침대 밑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때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병원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마림은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에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 혈액 검사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3달 전부터였습니다. 항암제? 이게 무슨... 마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마림은 떨리는 손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당장 여기로 와. 지금 당장.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 말고 당장 와. 마림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회사를 조퇴하고 서둘러 달려왔어요. 1시간 후 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며느리 집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마림은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가리켰어요. 이게 뭐냐? 항암제가 뭐고 방사선 치료가 뭐냐?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영수증들을 주었어요. 엄마, 이건 숨기지 말고 당장 말해. 서진이가 암이냐? 그거냐? 마림이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4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서진이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요? 내가 시어미가 그렇게 무서웠냐? 정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서진이가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서 엄마한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대요. 이 바보 같은 것들, 가족이 뭔데, 가족이. 마림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서진이는 어디 있냐? 병원이에요. 오늘 항암 치료받는 날이에요. 마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데려가라. 병원으로. 병원 3층 항암 치료실 마림과 정우는 복도에서 서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치료를 마친 서진이 나왔어요. 서진은 마림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마림은 달려가 서진을 껴안았어요. 이 바보 같은 것, 왜 혼자 아파? 왜? 서진은 놀라서 마림을 봤습니다. 마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어머니, 미안하다, 서진아. 내가 너무 몰랐다. 너한테 잔소리만 하고 힘든 것도 몰라주고.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됐는데 예상보다 회복이 더딥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을 병행하려고 무리하셨어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육아와 집안일을 계속하시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분간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원이 고비예요. 의사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마림은 뒷자리에 앉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진아, 이제부터 너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내가 밥 해주고 다온이도 볼 테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돼. 의사 선생이 뭐라고 했냐? 내가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 마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우도 거들었어요. 서진아, 엄마 말씀 들어. 우리가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서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림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 달 동안 혼자 견뎌온 며느리가 너무 대견하고 안쓰러웠죠.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마림의 마음속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마림은 서진과 다온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우는 짐을 날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됐다, 말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챙길 테니까. 마림은 서진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죠. 여기서 푹 쉬거라. 밥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서진은 침대에 앉아 마림을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림은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온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서 자는 거야? 좋다. 다온이의 밝은 목소리에 모두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림은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진에게 좋다는 음식은 뭐든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서진아, 일어났냐? 밥 먹어라. 서진은 힘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얼굴색이 어제보다 더 나빠 보였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힘이 나지.
조금만이라도 먹어봐. 마림은 숟가락에 밥을 떠서 서진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한 숟가락 받아 먹었어요. 정우는 출근하기 전에 들러 아내를 봤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좀 어때? 응, 괜찮아. 하지만 서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서진이 부탁해요. 알았다. 걱정 말고 가거라. 오후가 되자 서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너무 춥고 머리가 아파요. 서진은 이불을 덮고 떨고 있었습니다. 마림은 급히 체온계를 가져왔어요. 39도. 이거 큰일이네. 마림은 손이 떨렸습니다. 냉찜질을 해주고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정우야, 당장 와. 서진이가 열이 너무 높아. 전화를 받은 정우는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1시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서진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림은 다온이 손을 잡고 구급차를 따라갔어요. 다온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요? 그래, 괜찮을 거다. 걱정 마라. 하지만 마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환자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의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오늘 밤이 고비예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마림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이고, 하느님 제발. 정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서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 마림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며느리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제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림은 평생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우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다온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림과 정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마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흘 후 서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어요. 어머니. 서진은 힘없는 목소리로 마림을 불렀습니다. 마림은 침대 옆에 앉아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다온이는요? 정우가 데리고 집에 갔어. 걱정 마라.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무슨 소리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다 나 때문이지. 마림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서진아, 좀 먹어봐. 엄마가 끓인 거야. 정우는 처음으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대로 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항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를 보면 좀 더 체력을 회복한 후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정우가 물었어요. 최소 2주일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해요. 마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선생님, 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보호자분들 덕분에 환자분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진료실을 나오며 마림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병원 창가 마림은 서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마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혼자 사시면서.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은 힘들 때 같이 아파해야 하는 거요. 마림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도 마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 나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 꼭 나아야 한다. 우리 다온이 엄마인데. 마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마림의 집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마림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영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삼계탕, 전복죽. 서진에게 좋다는 건 뭐든지 만들었어요. 서진아, 이것도 먹어봐라. 기운나게. 어머니, 벌써 배불러요. 안 돼. 살 좀 쪄야 해. 너 지금 뼈만 남았어. 마림은 숟가락을 들고 서진 앞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한 숟가락 더 받아 먹었어요. 다온이는 할머니 옆에서 엄마를 지켰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해준 밥 먹으면 금방 나아. 그래, 우리 다온이. 엄마 금방 나을 거야.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냐? 마림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서진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기 병가로 인해 계약 해지한다고. 뭐?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수입이? 제 월급으로 버텨야죠. 근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마림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적금 해지하면 되지. 얼마 안 되지만. 엄마, 그건 안 돼요. 정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마림은 단호했어요. 뭐가 안 돼? 지금 급한 게 뭔데? 내일 당장 은행 가서 해지할 테니까 걱정 마라. 다음 날 마림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내며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거 해지해 주세요. 고객님, 이 적금은 만기까지 3달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마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마림은 통장을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서진이 치료비 내라. 엄마. 정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림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긴 뭘 울어. 이럴 때 쓰라고 모은 거 아니겠냐. 정우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족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진은 다음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치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암세포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더 강한 항암제를 쓰거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로는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모두 그 의미를 알았어요. 마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돼. 우리 며느리는 꼭 나아야 해.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어요. 마림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치료 이틀째 서진의 부작용이 심해졌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으억으억. 서진은 화장실에서 계속 토했습니다. 마림은 등을 쓰다듬어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서진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너 다온이 생각해봐. 다온이가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해? 마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아, 조금만 더 힘내.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자. 세 사람은 화장실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울었습니다. 치료 사흘째 밤 서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갑자기 고열과 함께 의식이 흐려진 거예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마림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서진을 확인했어요. 의사 선생님 호출, 빨리.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어 서진을 처치했어요. 마림과 정우는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벽에 기대서서 떨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이틀간이 중요한 고비입니다. 마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 1층 예배당 마림은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평생 당신께 이렇게 간절하게 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할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림은 평생 이렇게 절실하게 무언가를 원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배당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우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우야, 우리 며느리 살아야 한다. 네, 엄마. 꼭 살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환자분 열도 내려가고 의식도 또렷해졌어요. 정말입니까? 마림과 정우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정우야. 서진아. 마림은 달려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이겼어요, 어머니. 그래, 이겼다. 우리 다 같이 이긴 거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희망처럼 따뜻했어요. 정우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진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제가 앞으로 두 분 사이에서 더 잘할게요. 제가 부족했어요. 마림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림의 집 마당에서는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아이고, 됐다.
내가 뭘 해? 넌 그냥 쉬어라.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서진은 마림 옆에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서진아, 다음 주 병원 검사 날이지? 네, 어머니. 같이 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마림은 웃으며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6시 정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다온이가 달려가 정우를 안았습니다. 정우는 딸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우리 딸, 오늘 할머니랑 뭐 했어? 할머니랑 그림 그렸어. 엄마도 같이 그렸어. 정우는 서진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당신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 들었다며? 축하해. 서진은 얼굴을 붉히며 꽃을 받았어요. 응, 암세포가 많이 줄었대. 의사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 마림은 부엌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진이가 얼마나 잘 이겨냈는데. 오늘 축하 저녁 먹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마림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자, 다들 앉아라. 오늘은 우리 서진이 쾌유를 축하하는 날이니까 많이 먹어야 해.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없었으면.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림은 손을 내저었어요. 무슨 소리요? 당연한 거 했는데. 우리 가족인데. 서진도 마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마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서진은 마림과 단둘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어요. 어머니, 왜 무슨 할 말 있냐?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림은 서진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너 진작부터 내 딸이었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마림은 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진도 마림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다온이가 뛰어놀고 있었고 정우는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마림과 정우가 함께 갔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정말입니까? 세 사람은 동시에 외쳤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환자분이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기도 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마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진과 정우도 마림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엄마, 서진아,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먹고 싶어요. 마림은 뒷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딸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다온이가 손뼉을 쳤어요. 와, 할머니 밥 최고. 차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 네 사람은 다시 둘러앉았습니다. 마림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자, 다들 많이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다온이가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살 좀 더 찌워야 해. 정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제대로 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서진아,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두 분 사이에서 잘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도울게요. 마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중간에서 잘해야지. 그게 내 역할이야. 식탁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온이는 잠들었고 서진도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마림은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우가 옆으로 다가왔죠. 엄마, 생각하고 계세요? 응, 그냥 많은 생각이 드네. 무슨 생각이요? 사람은 말이다. 진심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만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나도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잖아. 마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저도 배웠어요. 가족끼리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요. 그래, 그게 가족이지.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웃는 거. 마림은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정우도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집안에서는 서진이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힘듦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해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진심은 결국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했던 순간들을 후회하기 전에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가족 중 누군가의 힘든 마음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셨는지 혹은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